두산인프라코어에 이어 현대로템이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 창원공단 대기업에 감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 장기 결석 초등학생 33명 가운데 7명의 행방이 묘연해 경남교육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동료를 상대로 경남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을 받던 남해군 현직 간부 공무원이 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 한 달 만에 경남에서 68명이 등록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등록을 미뤄 새해 들어서는 주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감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산인프라코어에 이어 현대로템에서 전 직원의 25%에 해당하는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현대로템 희망퇴직 대상은 과장급 이상 사무직입니다. 대상은 1,000여 명, 전체 직원 3,700여 명 가운데 4분의 1을 넘는 수입니다. 창원 공장만 보면 300명 정도입니다. 로템 측은 감원 목표를 정해둔 것이 아닌데다 강제 사항이 아니고 또 생산직 희망퇴직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이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실적 부진 탓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 중국과 정부 지원을 앞세운 일본 등에 밀려 홍콩과 터키 등 철도 해외 수주가 부진하면서 지난해 3분기까지 692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 2014년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지난해 연초 수주 목표액은 4조 4천억 원이었는데 실제 수주는 1조 원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작기계 부문에 대한 매각 협상을 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창원에서만 지난해 350여 명이 퇴사했습니다. 저보고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하죠? 그 걱정을 해요. 들어온 지 이제 6년 됐는데 아직까지 끝이 아니다. 진행형이다. 부서조정은. 두산엔진도 90여 명이 회사를 떠나는 등 창원 기계산업에 닥친 불황의 여파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을 비롯해 STX조선과 성동조선 등 조선업계에서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최근 초등학생들이 잇따라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서 경남교육청도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남에는 장기 결석 학생이 33명인데요. 이 가운데 7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초등학생 가운데 정원회 관리로 넘어가는 90일 넘게 결석한 학생은 모두 25명. 또 7일 넘게 결석한 학생은 8명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이 같은 장기 결석 학생 33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된 주소지에도 없고 친지 등을 통해서도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경남교육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 학생의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또 소재는 파악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도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13명을 조사해 아동학대 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학생 20명은 가정교육이나 대안교육을 비롯해 이민이나 유학, 아동보호기관 재원,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장기 결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뚜렷한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 출석을 독촉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주민 소환에 맞불 성격으로 진행되던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불법 서명 운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전격 중단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직 공무원이 불법으로 교육감 주민 소환 관련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고발당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해군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를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남해군청 내에서 동료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은 서명운동 수임인이 될 수 없다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 교육감 주민 소환과 관련해 경상남도 산하기관 등에서 관권 개입 논란이 있었지만
현직 공무원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금 더 중립을 엄중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은 10명 안팎. 하지만 A씨는 주민소환 서명을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인지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는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남해군은 지난달에도 군수 부인이 공무원과 동행해 주민소환 서명을 받기도 하면서 논란이 됐지만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한편 홍지사 지지 산악회와 관련된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중간 지시자 등 관련 피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다 현역 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눈에 띄는 대형 건물마다 총선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째. 경남은 지금까지 모두 6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곳은 분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양산으로 지금까지 10명. 반면 창원 성산군은 1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새해 들어서 등록한 예비후보는 5명이 전부입니다. 지난 1일부터 선거구 무효 사태로 11일 동안 예비후보 등록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거 획정도 안 됐고 예비후보자의 수도 많지는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보장과 함께 여기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2명을 빼고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까지는 의정보고회를 열 수 있는 등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입니다. 굵직한 공약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들과 공평한 입장에서 그걸 또 시민들에게 한번 빨리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심정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현수막이나 어깨띠, 명함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마감까지는 60여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현역 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되고 선거구 획정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총선 초반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예비후보 등록이 주춤한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김해시장 재선거에서는 지금까지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시장 군수 18명 가운데 유일하게 시장이 야당 소속이던 김해 씨. 김맹곤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으면서 4.13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시장 재선거를 치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5년 6개월 동안 내줬던 김해 시장 자리를 되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유일의 야당 자치단체를 사수한다는 각오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으로 김성우 전 경남도의원, 김정권 전 국회의원, 김천영 한국승강기대학교 총장, 이태성 전 울산시 부시장, 정용상 전 경남도의회 부의장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룡권 전 경남도의원, 이봉수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 이준규 부산대학교 교수 등 3명이, 무소속으로는 허점도 김해 법률상담센터 소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열조짐을 보이자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장 선거는 또 시장이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부분도 유의해서 볼 생각이고요. 또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 여파로 시장 재선거는 아직 공천 규칙조차 확정되지 않아 여야 모두 상당한 진통과 당내 분열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탈환이냐 야당의 수성이냐. 9명이나 되는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김해는 총선 못지않게 시장 재선거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희망 2016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 성금 모금 853만 7,6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청원 농협 임직원 일동 345만 5천 원, 경남의약품 유통협회 남희균 회장과 회원 일동 200만 원, 밀양시 삼낭진읍 만어사에서 200만 원,
한국전기연구원 기획조정부 일동이 1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대원전공 임직원 일동 100만 원, 밀양시 부북면 추나교회 성도 일동 100만 원, 합천군 야로면 미숭사에서 30만 원,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김용수 씨가 3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김해 안동 한일아파트 부녀회 하은숙 회장과 회원 일동 30만 원, 밀양시 상남면 이연경로당 조일동 회장과 회원 일동 20만 원, 거제시 둔덕면 이장협의회 20만 원, 밀양시 부북면 이도재 씨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급식비 예산 지원에 관한 도청과 교육청의 지난 15일 실무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이 새학기 급식 대란을 불러 4월 총선에 뒤집어 씌우게 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불법 허위 서명과 관련된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여론 호도용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 6천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남해하동 사천선거구 예비후보자의 친형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남해하동 사천지역 아파트를 돌며 우편함에 동생인 총선 예비후보자 B씨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과 관련해 동료 공무원에게 서명 요청을 한 혐의로 남해군청 C모 과장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3살 남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5일 저녁 7시쯤 김해시 서성동의 자신의 집에서 43살 김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평소 여러 번 전화하거나 찾아와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며 지난 15일도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 도섬 유람선이 터미널이 없어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KBS 보도에 대해 창원시가 제2부두 터미널을 공동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원시는 도섬 유람선 선사 대표와 크루즈업체 대표가 논의해 현재 크루즈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제2부두를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마산항 부두가 폐쇄되는 대신 지난 2012년 도섬 유람선의 접안 시설을 옮기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중 FTA 발효 뒤 창원에서 중국 주요 수출품 가운데 관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품목은 볼베어링과 냉장고 부분품, 열교환기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